해선 경선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무슨 이야기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일단은 이낙연 후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알고 계시겠지만 개혁 성향이라고는 일도 없으신 분.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시대 정신이 안 맞는 거예요. 박근혜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엄청 답답해하는 이유,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이후에 망했던 이유랑 다 맥락이 같다고 생각해요. 협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협치를 너무 빨리 내미시는 분이죠. 왜? 협치가 자기 정치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뭐 사면 발언도 전에 4대강에서도 굉장히 요즘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민주당 소속 이낙연 위원장이 4대강 예산 통과시켜 시끌 2009년 12월 14일 민주당 출신 이낙연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2009년 12월 14일 4대강 관련 예산 의결, 당 지도부 강한 유감 표함, 농식품위는 정부 제출 새해 예산안 17조 1,618억 원에서 5,236억 원을 증액시킨 17조 6,854억 원 통과, 민주당 등 야당에서 대폭 삭감을 요구한 농업용 조수지 뚝 높이기 사업도 정부 안대로 4,066억 모두 통과, 4,066억 원 중 700억 원은 노후도 가뭄 피해 등을 고려해 4대강 유역 이외의 지역의 저수지에 투입한다. 부대 의견. 당시 이낙연의 직책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기사에는 국회의원으로 표기됐지만 당시 이낙연의 발언 행동, 이낙연 농식품위원장 정부와 여야를 적극 중재, 이미 원안이 예결위에 제출된 상황에서 원안보다 조금이라도 더 삭감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고심 속에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했다. 당의 공개 비판에 대해선 당은 당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상임위는 예비 심사일 뿐이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또 다른 문제다. 간단히 말해서 이낙연 당시 위원장은 4대강을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낙연 위원장에게 존경과 사랑을 누가 그랬느냐.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통과를 시켜주니까 이낙연 위원장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신,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없는, 여러모로 인간관계가 좋았네요. 상대당하고도 저렇게 존경스러운 야당 위원장을 소개한다. 지금 쉽게 표현해서 MB에 부역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 개혁 성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게 민주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말 넓게 봐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삐끗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그 반대했던 사람 2명이 누구냐, 한 명은 확실한데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뉘앙스만 풍기고 있죠. 그리고 그 반대표를 던졌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적으로 탄핵에 반대했지만 내가 속한 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죄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된 거라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4.7 보궐선거 책임져 못 졌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사과해야죠. 왜 한 번도 사과 안 하고 넘어갑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그게 나는 억울하지만 당에 피해를 끼쳤다면 미안합니다 라는 정도의 사과는 어른으로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자기는 잘못한 게 그렇게 어떻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그러는데 더 웃기는 이야기는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추미애 대표처럼 나는 반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대선 국면이 되니까 사실은 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어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 당시 행동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예. 그때 그게 자랑스러웠으면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개혁 성향이라고는 일도 없으신 분이고요. 이분이 저는 왜 이렇게 사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 저 이명박 4대강 저런 것도 마찬가지. 그때 그 시점에 대세에 편승하는데 아주 익숙하신 처세술의 아주 정말 대가이신 국대급 처세술의 대가가 아니신가. 그리고 나서 면피도 역시 국대급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세 편승하고 그리고 면피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곳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는 건데, 전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낙연 후보님은 2021년도 정월 초하루에 이명박근혜를 사면하자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선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래, 진보 쪽 그리고 보수 쪽 모두 이낙연 후보님의 국민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심지어 태극기 모독단 역시도 그 아울러야 될, 보듬어야 될 통합의 대상으로서 국민에 포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저희는 뭔가요? 우리는 이낙연 후보님의 국민의 범위 안에 있나요? 태극기 모독단마저도 통합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분이 왜 우리는 국민의 범위 안에 포함을 안 시켜주시는 건지, 민주당의 80만 권리당원은 왜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건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 새날, 다스베이다, 고발뉴스, 열린공감, 이쪽에 우리 민주진영의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과 우리 방송들과 민주진영 지지층에서 함께하는 이 방송들과 왜 정치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맞네. 이 4단계는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그 똥파리 잡으러 역학조사해서 추적 들어가서 F킬러까지 꼭 뿌려드려야지만 그들과 헤어지실 겁니까? 왜 국민이 거꾸로 민주당 후보이시면서 저쪽 사람들을 국민으로 삼고 우리는 안 봐주시고, 예. 왜 그리고 민주진영 방송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끝내 도망 다니시는 건지 자,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개혁 할 수 있겠어요? 난 불가능하다고 봐. 저도 못한다고 봅니다. 언론관 자체가 쉽게 표현하면 오늘 또 김현정의 뉴스에 보니까 기자들을 믿는 뉘앙스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기자를 기레기라고 봐. 특히 조중동 기자들은.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믿으시대. 중앙일보 기자가 바보입니까? 자, 라는 이분의 언론관을 한번 볼게요. 언론관. 언론관을 먼저 봐야 돼요. 기자실 통폐합 커피숍 기자가 만들 것이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죠. 기자실 통폐합하는 거. 커피숍 기자를 만들 것이다. 노 대통령 보고는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발언하셨던 분이고요. 다음에 취재 지원 선진화 정책, 정부는 언론단체들과 합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라. 이게 이제 이낙연 당시 의원의 이야기고요. 노무현 대통령 균형 있게 판단해야 된다. 다음에 악의적 보도는 범죄다. 언론개혁 입법 본격 시동. 참여정부 언론개혁 반대했던 언론인 출신 이낙연, 박병석, 노웅래. 참여정부 때 언론개혁 반대했던 언론인 출신 민주당의 지금 이낙연, 국회의장, 박병석, 노웅래. 정확하네. 이게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개혁 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런 걸 내려보낼 거 아니야. 지금 언론 문제 없어. 언론들 못 믿어? 그런 스탠스일 거 아니야.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언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론인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행동이 잘 됐다고 생각하겠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실수로 언론인 출신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 개혁하고는 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까 전에 그 이낙연 후보가 탄핵을 반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당시 이름이 한나라당 야당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어울려서 그쪽에 같이 계셔놓고 갑자기 그 투표소에 들어가실 때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반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으신 겁니까? 근데요. 김종호 의원이 저희 동네 그 국회의원이었고, 예, 저희 집이랑도 되게 잘 아는데, 김종호 의원 그때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추미애 후보가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명이잖아요. 이낙연 후보님 들어가실 자리가 없으세요.
두 분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두 분의 이름이 이미 나와 있다고요. 김종호, 추미애. 근데 이낙연 후보님은 어디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근데 그 당시 추미애 의원은 그러니까 나는 탄핵에 반대하지만 그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 탄핵 찬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래서 내 의견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지만 그 행위조차도 잘못한 거니까 나는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자, 그리고 그 사면에 대해서도요.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니까 어떨 때는 사면해라 하고 어쩔 때는 사면하지 말라 하고. 근데 그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는 맥락이 있었던 거죠. 뭐 박정희가 위대한 지도자인 거, 광화문 뭐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시면 되거든요. 예. 아, 내가 그때는 이런 상황 이유였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 안 하고 계속 그것을 쉴드를 치려다 보니까 결국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사면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말이 예. 왔다 갔다 화면에 보이시겠지만요. 그 사면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뭐 인수위의 대변인이고 뭐 수락 연설을 썼다 이걸로 실드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민주당이 쪼개지고 열린 우리당 만들어지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도왔는데 노 대통령 당신 날 배신해? 그러면서 그게 탄핵으로 가는 오히려 그게 더 상식적인 거지. 뭐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무슨 뭐 취임 연설문을 쓰고 뭐 대변인이었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없는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면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 지금부터 하나만 제가 이거 말고요. 뭐 찾으시는 동안 잠깐 이야기하자면 예. 사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론을 이야기하자마자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연말부터 봄까지는 소신이다. 예, 이렇게 그렇죠. 밀고 나갔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는 내가 뭐가 씌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인의 소신을 그렇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지역 비하 발언 이야기인데요.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2016년 이낙연 페이스북입니다. 4월 1일 날 농협중앙회 김병훈 회장님과 전날 농업 발전 방향을 깊숙이 논의했습니다. 4월 1일 전남도청 지사실 호남 사람이 전국 조직의 중앙회장으로 선출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나주 남평 농업조합장으로 3선을 하신 김 회장님은 중앙회장 선거에 2번 낙선하시고 금년 초 3번째 도전에 역전승, 호남인들께 기쁨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따로 보시고요.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 시절에 호남 사람이 전국 조직의 중앙회장으로 선출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라고 발언하셨죠. 지역 비하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 쪽을 그 비방하는 예.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준비했어요. 지금 중앙일보와의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를 화면과 글로 화면과 소리로 그냥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 5분짜리 되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봐요. 저희 본선 패스를 생각했을 때 이제 지사님 스스로 이제 필승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사실은 그래도 뭐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사님이 이제 필승 카드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죠.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작동되고, 제가 사실 출마선을 하기 전까지 도지사 재선도 여전히 선택지에 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빈말이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저는 아직 나이도 있고, 또 도지사 역할도 겨우 3년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자기 극적 그쪽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사실 이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 이낙연 당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그 전당대회 그때 당대표 출마하시면 오실 때 제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시고 하셔서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사실 지지율이 매우 고르게 잘 나올 때입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이래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긴다는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실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꼭 잘 돼서 이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진심이었는데 뭐 상사가 어떻게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마음은 진짜 어렸으니까. 근데 그 후로 사실 지식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럼 진짜 현실적으로 이길 카드가 뭐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확장력이죠. 전국에서 고도로 득표받을 수 있는 후보, 그것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 빈말하지 않는다. 유능하다. 막 조그마한 도구를 가지고 큰 성과를 내더라. 신뢰와 실적, 유능함, 그 다음에 청렴함. 타이틀인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있었으면 죽었겠지. 없는 것도 만들어 재판받아 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에 약속을 지킨 공약이 저희들이 악착같이 공약시키거든요. 제가 불법이거나 정말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제가 그래서 강화를 단식해가지고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복지 정책하다가 물려가지고 내가 반항한다고 강화 단식을 하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까지 제가 이제 복지 정책 밀어붙여서 내 약속한 걸 지켰던 거고, 그래서 공약 이행률 95% 매우 중요하다. 다른 정치인도 공약 지키는 잘 알지 않네. 그런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제일 중요하니까. 신뢰. 두 번째는, 제가 사실 경기도나 성남시 시장에 가진 권한은 미약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얼마 없고. 근데 그 작은 도구를 가지고도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성과를 많이 내서, 경기지사는 대권 과도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저는 완전 시켰잖아요. 작은 도구도 얼마든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성과 문제. 그래서 지금 도정 만족도 얘기하고 있는 거. 세 번째는, 제가 부정부패도 없잖아. 우리 최재 형님하고 싸운 이유도 사실 형님이 시정계획해서 그거 맞다가 싸움버려진 거거든요. 그걸 어머니를 통해 해결하려다가 충돌이 벌어졌던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전국에서 보호 지지를 받는 거고, 그다 예를 들면, 그 지역적 확장력도 좀 있는 거고, 이게 합치니까 결국은 가장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라는 판단이 든 거죠. 다른 후보들의 분선 확장력이 좀 약한 거는 그러면 제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또 그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전 지역에서,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에서, 전 부문에서 고루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실력, 신뢰, 청렴,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당대표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후보가 경선 나왔을 때 경기도에 왔을 때 이낙연 당시 후보한테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쳤으면 좋겠다. 그때가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잘 나올 때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백제, 호남 이 논쟁이 지금 아까 이낙연 도지사, 전남도지사도 그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예. 현실이야.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옛날에 그 영패주의 논란에 대해서 한번 방송 특집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영남 패권주의. 근데 문제는 이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요. 관심법. 이재명 너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잖아. 네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 그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대선에서 네가 이길 목적으로 그 말을 퍼뜨린 거잖아라는 사실 그런 논란이에요. 예.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이낙연을 칭찬할 때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낙연 지사의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고루 나왔기 때문에 큰일 내겠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 나오면 나는 나이도 있고 경기도지사 재선도 할 수 있으니까 양보할 생각이었다. 그런 이야기 맥락이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재명이 지역감정 선동한다라고 확전을 시키면 이게 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낙연 그 후보의 전남지사 때 페이스북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호남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아예 그렇죠. 꺼내지도 못하게 이런 정도 이야기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낙연 그 당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는 한반도 5,000년 역사를 새로 쓰는 거다. 이런 맥락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상찬 중에서도 극상찬인 거지. 이걸 뭐 비하의 의미하고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악랄한 거예요. 딱 너무 하는 게 조중동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저 캠프에 조중동이 다 모여있다더니 그대로 나오네 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야기를 주말 동안에 종편의 보수 패널이 내 종편 TV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칭찬 아닌가요? 아니 보수 패널도 그렇게 네. 말을 한다고. 근데 이거는 너무 의도적으로 비꼰 거라서 이거는 지금 그래서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하고 이낙연 양쪽 캠프가 지금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어떻게든 깎아내려보고 싶고 뭐라도 굴레를 한번 더 씌워보고 싶은 건데 죽창가 얘기 꺼내고 미군 점령군 얘기 꺼내니까 역사 인식이 잘못돼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결국 되치기 당하죠. 그러니까 무리한 지금 네거티브를 들어오다가 되치기를 당하는 건데 지금 이낙연 캠프도 역시 마찬가지. 저거를 누가 지역주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까?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걸 끄집어 내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더 쉬어보려고 하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영남 출신이라는 거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게 알려져 있질 않아요. 만약에 진짜 경기도 출신 아니에요? 성남 출신 그러니까 출신. 성남 출신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랫동안 성남에서 살았다고 하고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 아니야? 수도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영남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갖고 호남을 눌러버리고 뭐 패권을 가지고 뭐 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으면 이재명 지사가 시작부터 나 영남 출신이에요 하고 돌아다녔겠죠. 왜 그동안 자기 출신 지역을 아무 말 안 하고 그동안 살아왔을까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어떻게 호남을 그렇게 뭐 배척하고 하기 위한 지역주의다. 아니 좀 설득력이 있는 거를 씌우셔야지 속는데 이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아니 왜냐면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지역 감정을 건드려서 호남 사람을 자극해서 이재명 지사가 얻는 이득이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왜 합니까? 이재명 지사가 바보입니까? 그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낙연의 목표는 경선 통과하는 겁니다. 경선 통과가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제 호남 인구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남만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서울 정도에 있는 당원들도 호남 성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말을 왜곡해가지고 호남 사람들은 집권 못한대. 이재명은 호남 사람 아니야. 내 호남 사람이니까 나를 찍어줘. 좀 비열한 수법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썸네일을 제가 비열하다고 다 한 이유가 경선 통과의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오히려 유발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런 담론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백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 거 보니 이걸 해내시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대선 후보도 양보할 생각까지 했다. 이 맥락이 어떻게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요거를 경선 통과 목적으로 끄집어 왔기 때문에 제가 비열하다고 그러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거판을 왜곡시켜버리면 모든 말들은 다 그렇게 비꼬을 수 있어요. 약간 관심법적이야. 너 네.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잖아.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걸 대변인이 먼저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대변인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 우리 그럴 생각 없어 라고 맞받아치면서 이분 김현정이 뉴스쇼 나가가지고 뭐 중앙일보 기자들이 다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급 박근혜 시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진짜 그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는데 그 김현정 뉴스쇼에 대한 사람들의 그 비판 글이 워낙 많아서 저도 궁금해서 저 17분짜리 풀 파일을 다 들어봤어요. 근데 좀 심하더라고요. 심해요. 그러니까 그거. 그 이낙연 대표가 평소 가지고 있던 그 엄중함, 중후함, 어떤 날카로운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그 김현정 그 앵커 그 DJ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편들게 되더라고. 그렇죠. 맞아. 아니 김현정 그 DJ는 그 최소한 뭔가 좀 선의를 가지고 좀 좋게 풀어보려고 질문을 던지는데도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끝까지 발을 빼는데 그렇게 못 답답하더라고요. 알아들으세요. 예. 아니 그렇게 사면 못 알아듣는 건 사면으로? 이낙연 대표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자꾸 이게 사면 얘기도 아까 말 바꾸기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사면론 주창하시고 말 바꾸시 하다가 사면초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사면론 얘기 그만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김두관 예비 후보가 뭐 글을 쓰셨는데 보면 마지막 문장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캠프 또 배재정입니다. 또 배재정 대변인의 논평을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피를 토하며 외치던 그 동서화합과 국민 통합의 정신을 거들떠 보기는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역주의 망령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게 이낙연과 정세균 후보란 말이에요. 저 정세균 후보님한테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당내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계속 하시면요 나중에 우리 정동영 후보 나갔을 때처럼 우리가 투표 포기로 이어진다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있는 데서 바지 내리고 검증했다는 거 몰랐네요. 이랬죠. 그럼 이번에도 또 그랬죠.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일배네라고 했죠. 일배라고 하셨어요. 지역주의 망령 다시 불러온다고 일배라고 하셨죠. 일본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틀어놓은 거 이거 인터뷰 들으신 다음에 어머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지 몰랐네 이러실 거잖아요.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발. 김현정 MC가 이재명 지사 측은 강하게 말을 합니다. 떡을 주고 뺨 맞은 격이다. 그러니까 호남 후보라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이낙연 후보는 지난해 지지율이 전국 골고루 나오니까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다라는 일종의 칭찬의 맥락으로 했었던 이야기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니까 이낙연 중앙일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정, 아니,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이실까요? 제가 지금 잘못 알아들어서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다. 이낙연, 떡이었으면 떡이라고 보도를 했겠죠. 그걸 저를 자꾸 싸움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김현정, 그러니까 떡을 주고 뺨을 맞는, 그러니까 떡을 주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기사 어디에 떡이라는 게 쓰여 있느냐? 그 말씀이실까요? 이낙연,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아, 답답해 뒤지는 줄. 아니, 그렇게 못 이게 알아들으세요. 맥락이 오죽했으면 지금 패러디가 엄청 돌죠. 이재명 발언에 대한 적절한 비유.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선거전 재밌어지긴 하죠. 이재명, 이낙연 후보님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이낙연, 이재명이 나한테 밤길 조심하라고 했다. 대선 후보가 이렇게 대놓고 협박을 해도 되는 거냐? 정세균, 역사상 최악의 협박이다. 치가 떨린다. 김두관. 뭐라는 거야 이 병신들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꼬투리 잡을 걸 잡아야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도 선의로 이야기를 하면 악의로 받아가지고 관심법으로. 너 지역감정 유발하고 있잖아. 정치인이 하는 말에 밖으로 나가는 말이 중요한데 가장 찌질한 비판이 뭐냐면 너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라고 관심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들으면 거기 그 비판이 어딨냐고. 아니 이게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무기명 투표야.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투표 반대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 사람들과 같이 국회 안에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실제 그게 내 뜻이 아니야. 이건 민주당 그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야. 그래서 나는 실제로 반대를 했어. 그러면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했던 모습이 찍혀 있는 뭐가 있든지. 그럼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 그 국민들 다 나오는데 한 번이라도 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좋아요. 안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민주당 또 다른 의원들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데 반대 투표 하나를 한 것이 결국 한 표 간다고 탄핵이 안 됩니까?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한 표를 행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숨어갖고 한 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탄핵의 국면을 만든 장본인이 본인이시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탄핵의 국면을 만들어 놓고 나는 반대했어. 거기다가 이번 그 김현정 그 MC하고 그 인터뷰에서 보였던 좀 정말 좀 실망스러운 지점도 하나가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 모든 그
당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원문 전체 인터뷰 원문 전체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고 그건 나 관심도 없고 안 읽어봤고 그 맥락 그러니까 백제라는 그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호남 전체를 비하했다. 이거는 내가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욕하고 있는데 나는 욕 안 한다.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질 떨어지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인터뷰했는지 관심도 없다. 안 읽어봤다. 라는 맥락도 깔려 있는 것이고 아이고. 그 비겁함 있잖아요. 나는 이재명 지사 욕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이재명 지사를 욕하는 것처럼 싸움에 끌어들이느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욕하더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럴 거면 인터뷰를 왜 합니까? 근데 내가 그런 봤을 때는 식이면? 이게 과열이 되기도 했고요. 내가 봤을 땐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캠프가 상당히 프로 수준이라고 그러던데 난 정반대로 봅니다. 전혀 아니던데. 전혀 아니고요. 사실 민심 읽는 거니 거의 빵점에 가까워요. 전혀 아니야. 다만 우리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배타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쪽에서 분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낙연을 지지하면서 이낙연이 거기 딱 붙어가지고 원래 이재명 싫어했던 세력들이 이낙연을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낙연 그러니까 후보는 무슨 개혁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면이네, 뭐 언론개혁이네, 검찰개혁이네 어떤 쪽에도 기대치가 없어. 이낙연이 정말 좋게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이 조금 이재명처럼은 역동적인 대한민국 못 만들고 조용하죠? 그냥 협치하면서 그냥 조근조근하게 하면 지지자로 속 터질 거야. 네. 그런 나라에 대한 기대치는 좋게 말하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컨텐츠가 없다 보니 경선 이기려고 지역감정 선동하는 건 이낙연 후보 측이 맞습니다. 지금 경선용으로 호남 사람들 뭉쳐. 그래서 내가 일단 본선 나가야 되겠어. 이재명은 경북 사람이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역주의라는 말이 지금이야 주의라는 말 쓰지만 지금까지 지역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푸나님이나 여기 우리 새날 패널들 중에 광주 호남 출신들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아빠는 학교도 같이 나오고 심지어 보니까 나이는 같지 않지만 같은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첫 번째 직장인 투자신탁도 같은 회사였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집안은 다 이낙연을 밀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집안만 그러느냐. 광주 지역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낙연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 주위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살아온 세월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낙연은 고생이란 걸 안 해본 사람이에요. 주류로만 쭉 살아온 거예요. 예. 주류로만 쭉. 김대중 대통령한테 영입된 것도 정권 교체 후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권력에 맞서서 싸워본 적도 없어요. 내 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은요. 지금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겠지만 서민의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온 세월이 그렇다고. 지금도 그 이야기하면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어. 초등학생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의 생계 때문에 공장에 들어가서 그 어린 나이에 팔이 기계에 끼어가지고 장애인 되는 거라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재명을 뭔가 좀 악한 이미지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진정성 있어요. 고생해본 사람. 그 고생해본 사람이 만들어낸 컨텐츠랑 이낙연 씨처럼 동아일보에 계시고 정권 교체 후에 여기 들어왔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했겠다라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도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안 가까워서 문 대통령이 전남에 계시는 지사분 좀 죄송하지만 좀 와서 좀 총리 좀 해주실래요 할 만큼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뭔가 눈치를 봐야 되는 사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촛불 때 무슨 역할을 한 것도 없어. 그냥 호의호식 했던 거야.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 제일 잘 나갈 때 국무총리로 또 꽃길을 걸으세요. 계속 꽃길을 걸으세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엄청 고생해가지고 180석 만들어 놓으니까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 대표 임기 7, 8개월만 해도 하게끔 또 특혜를 받았어. 꽃길을 또 걸었어. 근데 보궐선거로 완전히 말아먹었죠. 네. 나라면요 대통령 선거 안 나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재명 지사를 지역감정 유발한다고 이렇게 하는 조치는 또 이해를 못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후보는 그 소위 똥파리 작전 세력들이랑 손절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긴다니까. 아까 제가 그 전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민주 이쪽 진영의 99%의 사람들이 이재명한테는 비토하는 마음이 없어. 이유가 뭐겠냐고.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바닥에서 8, 9년 이상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이낙연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낙연 국무총리 할 때 그 배재정이 비서실장 할 때 출연 신청 한번 했다가 정말 무참하게 까였었다. 그러나 그거 화 안 냈잖아. 현직 총리인데 현직 총리는 이런 방송 나오면 안 됩니까? 정세균도 마찬가지야. 현직 총리가 나오는 이정표를 만드세요. 못 만드시더라고. 그냥 이게 부끄러운 거야. 이쪽이 나오는 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똥파리 등에 업혀가지고 그 이야기 하나만 해줘봐요. 이게 좌표를 찍어서 이낙연 이재명 기사에 막 반대 찍고 찬성 찍는 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자기 커뮤니티에 모여가지고 네, 좌표 지금 찍고 그게 옮겨다니는. 경기신문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건데 제가 이걸 직접 들어가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이재명 이낙연과 아무 상관없는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금 허경영과 트럼프 이제 허경영에 대한 기사인데 여기에 밑에 쭉 내려가서 댓글을 보시면 여기에 이 허경영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의 댓글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댓글의 내용은 전부 다 이재명을 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모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를 링크를 줘요. 그러면 이 기사에 들어가서 밑에 달려 있는 댓글을 쓴 사람들의 이 댓글 쓴 사람들의 이전 과거 댓글을 보는 게 되잖아요. 댓글 이력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댓글을 단 그 기사, 그 기사에 들어가서 이재명을 칭찬하는 기사에는 역다봉, 싫어요를 누르고 무조건 이 이름을 가지고 댓글을 올린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베스트 댓글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써라. 그리고 지령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욕이면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과열된 저는 경선.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환승 기사라고 하죠. 환승 기사. 네. 그러니까 이재명 욕하고 이낙연 띄워야 되는데 중간에 너무 댓글 작업 티가 나니까 여기다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해놓고 이력을 이상하게 남겨놓는 거지. 추적을 피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가 몇 년 전 기사예요. 근데 이 몇 년 전 기사에다가 뜬금없이 이재명 욕을 쓰는 댓글을 올리고 이대로 해라. 2015년 기사거든요. 이게 지금 6년 전 기사라고. 그러니까 저 아이디를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서 거기 가서 계속 또 추천을 눌러주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 길을 그냥 가르쳐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거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똥파리들이 이낙연 후보를 숙주로 삼아서 작전을 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주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반대로 이제는 이낙연 후보가 똥파리들을 신주 따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거꾸로 아니, 이제 이렇게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해봐봐. 김어준 다스베이다만 해도요. 100만 조회수가 넘어가는 방송이에요. 거기 20-30분만 나와도 도움 되거든요. 훨씬 효과 크죠. 근데 이쪽 방송을 아예 안 나와요. 아예. 나는 그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저번에 그쪽 애들이 돌리고 있던 그 짤 있죠. 언론사 이쪽 진보 유튜버들. 진보 유튜버 명단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올려줘 볼래?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진짜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어떤 식의 뭔가가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캠프도 안 하는 짓이에요. 적진으로 들어가서 자기 이미지 좋게 만드는 거잖아. 박용진도 나와서 욕먹고 가긴 했지만 아니 똥파리한테만 기대는 그런 선거운동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애들이 돌리고 있던 짤이 이거예요 지금. 민주 진영 채널이라 속이고 이재명 지지하는 유튜브. 쭉 읽어드릴게요. 다 구독 좀 하세요. 딴지 방송국 다스베이다. 딴지 방송국 다스베이다 나오죠. 유시민 알리려 서울의 소리 박시영 TV 이성훈 TV 김용민 TV 시사타파 새날 빨간아재 김성수 TV 광성범 TV IM피트 언알바 민중의 소리 고발뉴스 유수설 TV 이동영 TV 중간에 너무 끼어났다. BJ TV 김초훈 기운내자 열린공감 TV 장영진 TV 정치초단 알림이 황희도 시사발전소 헬마우스 김두일 TV 고양이 뉴스 미디어몽구 주기자 다 하거든요. 웃기는 게 이거 빼고 어디 나갈 건데? 어디 나갈 거냐고. 동행 TV.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이 올 때까지 민주당 내에 평당원들한테 어떤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지금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미친 듯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그치. 나갈 스피커는 없으니까 엄한데 지금 나가가지고 멱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조중동, 특히 종편 채널에서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왜 이낙연은 덜 때리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이낙연을 더 키워서 그리고 이낙연을 오히려 지지하는 쪽으로 가서 본선에서 약한 후보를 이 사람들은 더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러잖아요. 민주당 그 후보군 중에 제일 그 부담스럽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박용진이다. 그 맥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중동에서 이낙연 대표를 맞아. 띄워준다는 건. 약한 고리가 뭐라는 걸 아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본선에 약한 후보를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선 약하고 뭐 강한 걸 떠나가지고 이분도 선거운동 이상하게 하는 거라고요. 잘 봐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방송 마칠게요. 뭐냐면 경선 기간이 더 길어졌죠. 근데 지금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거부가 없는 거의 다인 채널들이 이재명 실드를 치거나 또는 이낙연 공격을 할 거예요. 계속 길어져요. 작용 반작용. 그러면 실제로 이 대한 언론에서는 이낙연 편 거의 없죠. 예. 본인한테 유리해 불리해요. 본선 가면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진짜로 비열하네 나쁜 사람이네 계속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본선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못하죠. 똥파리들 심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지들이 지풀에 지쳐가지고 내가 이재명이 본선 가면 이재명 못 찍겠다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재명이 유발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그 미움을 극대화시켰던 거고 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낙연이 본선 가면은 대한 언론에서는 기대할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선거 전략을 짜는 어떤 새끼가 어떤 놈이 있나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같은 편에만 공격적이고 예를 들면 오늘 김현정 인터뷰에서 우리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나쁜 놈이란 소리지. 예. 아니 뭐 맞서서 싸울 상대에 대해서는 전혀 스터디를 하지 않고 지금 안에서만 패는 것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본선에 내보내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님, 후보님, 제가 다시 한번 충원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세력들이랑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대선 본선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존경받는 정치 원로가 되세요. 이대로 그냥 사라지시면요. 그냥 이낙연은 적폐일 뿐이에요. 정말 부끄러웠던 우리의 과거일 뿐입니다. 개혁 성향이라는 일도 없으신 분, 개혁의 의지를 언제 보여주셨는지, 추미애 후보 말처럼 당대표 할 때 뭘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요. 꽃길만 걸으셨기 때문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같은 사람들 이낙연 대표님보다는 더 고생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날 세워가며 지금도 경찰서 조사받으며 이쪽 민심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